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저는 한의사 말고 다른 직업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쩌다 출근 같은 류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대로 평생 한의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대한 궁금함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궁금함으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공무원은 저에게 좀 특별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의사 외에 근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밀리의 서재에서 공무원이었습니다만 이 책을 발견하고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의 근무였지만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잘 몰랐던 새로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자는 지방 행정직 공무원으로 주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8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공무원 연금은 10년을 채워야 나온다고 합니다. 1년 4개월만 더 채우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을 포기했을까요? 저자가 언급한 공무원으로서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원인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아마 많은 공무원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을 꼽자면 민원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이 IT 강국답게 여러 가지 민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넣는 것이 정의로운 상해를 위한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민원이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겠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진상 민원인은 어디를 가나 존재합니다. 업무 처리에서도 나에게만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원칙대로 처리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인의 불이익을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탓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이죠. 특히 복지 파트에서 복지의 혜택을 보시던 민원인들이 그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욕설도 굉장히 많고요. 저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사실 저와 사이가 나쁘지 않고 진료 수능도도 높은 분이셨는데 예약제로 운영되던 보건소 진료실을 예약제를 폐지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원할 때 항상 진료받고 싶다는 말씀인데 진료소 인력은 일반 한의원 같지가 않고 저랑 직원 한 분, 두 명밖에 없어서 그렇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민원인분이 보건소장님도 찾아가고 시청에 민원 글도 올리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이게 나름 큰일이었거든요. 나름 열심히 하던 진료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에 지소로 인사이동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민원인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한테는 내가 넣은 민원이 절대 피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죠. 결국 공무원은 사무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방패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저도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지소 진료 때는 마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잦은 회식입니다. 야유회, 송년회, 환송회 등을 저자분은 언급하셨는데요. 제 기억에도 그런 공식적인 회식 말고도 보건소 한의진료팀끼리 회식을 자주 하고 복날이면 보건소장님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 분기별로 공중보건의들끼리 모이고 한의공보의들끼리 또 따로 모이고 굉장히 자주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분도 술과 실수와 사생활을 함께 나누는 회식이 조직에 꼭 필요한가? 나는 아니라고 믿는다 라고 하셨고 요즘은 공직에도 개인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잦은 회식 때문에 불편한 자리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잦은 인사 이동입니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안 좋은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뭐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고 명절에도 상여금이 나오고 이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나와서 돈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인사 이동이 많습니다.
발령이 나서 이동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라지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일했던 계약직 직원이 있으신데 재계약을 윗선에서 안 해주면 다른 분으로 교체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교체가 안 되면 다른 계약직 분이 저랑 같이 하는 업무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회사에 비해서 좀 업무 환경이 불안정합니다. 아마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점이 또 장점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 불편을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지소로 발령받았을 때 전임자가 발주한 약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전임자는 이제 전역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전임자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버리면 사실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사기업 같이 이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또 인수인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감사입니다. 이게 저는 한국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감사가 정말 많습니다. 저자분의 말처럼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모니터링과 감사는 필수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공무원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자율성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불안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문제가 된 적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여부,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가 시감사, 도감사, 복지부 감사, 보건소의 자체 감사 등 정말 다양합니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어떤 공중보건의 분이 근무 시간에 대학원에 다녀서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적발 시에는 이제 해당 기간의 3배를 추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3년 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무서울 게 없을 텐데요. 사람이 100% 바르게만 행동할 수 없고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개인적인 예민함이 있으셔서 불편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생활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가 비록 자신은 이제 근무를 그만두었지만 공직 생활의 장점으로 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저자 같은 경우는 안면을 튼 통장님과의 대화들이 기억에 남는다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민원인물 남는 거는 사람들하고의 추억이라는 거죠. 저도 진료받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안양에 개원하고 나서도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결국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승진입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승진이 공무원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의 피라미드를 열심히 올라도 또 내 위에는 누군가 있게 마련이다. 승진이 매일을 견디는 균형 잡힌 욕망으로서 기능한다면 공직 생활에 건강한 활력이 된다. 결국 제가 만난 공무원분들도 적극적, 소극적의 강도만 다를 뿐이고 승진을 위해서 제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하셨습니다. 그런 실적 때문에 저도 같이 출장 많이 나가게 되었던 기억이 나고요.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에 대한 노력은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었다가 공직을 떠난 작가의 글을 함께 보았는데요. 최근 공무원 경쟁률이 다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근무 강도에 비해서 너무 급여가 적어서 또 공무원 연금이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런 사람이라서 공중보건의 3년 생활이 좀 답답하다기보다는 나름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공무원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